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0일 오전 10시 46분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어제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본명이 손미자 씨입니다. 향년 79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2017년 이후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유명한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입니다. 수년 전 남편 백건우 씨는 한 방송을 통해서 사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 윤정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다. 다시 화면에 나올 수 없는 거고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투병 중인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윤정희 씨는 파리에서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윤정희 씨는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인은 조선대 영문학과 재학 중 신인 배우 오디션에 선발되어 1967년 청춘극장으로 데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80년대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는데 총 280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1979년의 신궁, 1987년의 위기의 여자 등이 있고 마지막 작품은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였습니다. 이 시로 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고 기사를 살펴보니까 반드시 언급해야 할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1977년 7월 파리에 살 때 윤정희 씨는 남편 백건우 씨와 함께 유명한 화백 이영로 씨의 부인 박인경의 꿰매 빠져가지고 당시 공산국가이던 유고 연방의 자그레브, 지금은 크로아티아 수도입니다. 자그레브에 갔다가 대기 중이던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될 뻔했습니다. 백건우 씨가 순간적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타고 갔던 택시를 대기시켰기 때문에 납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말하자면은 유인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영로 화백 부인 박인경이었습니다. 이건 뭐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때 자그레브에 주재하던 미국 외교관의 도움을 받아서 백건우 씨는 그때 윤정희 씨와 함께 파리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북한에 항의를 해가지고 북한 대사로부터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자백을 받아낸 외교 문서가 또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7월로 월간조선에도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1999년에 윤정희 백건우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자그레브로 데리고 갔던 박인경이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을 보고 불안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물론 이때 이 박인경 씨의 국적은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정희 씨의 별세를 전하는 기사 중에 납치 사건을 언급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1977년 7월 납치에 실패한 북한 당국은 그 1년 뒤에 최은희 그리고 신상옥을 납치합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부고 기사에 이 사실을 적고 납치 때 연관되었던 박인경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기사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기자 같으면 박인경 씨의 반응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납치 사실은 1977년 7월 파리 주재 한국일보 김성우 특파원, 유명한 문필가이시기도 한, 나중에 한국일보 편집국장도 되신 분입니다만, 김성우 특파원이 특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일보에도 납치되었다는, 납치될 뻔했다는 기사가 빠져 있어요. 더구나 지금 국정원이 민노총 심장부로 침투한 간첩단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한다고 세상이 떠들썩한데 한국 언론의 건망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윤정희, 백근우 씨가 그렇게 참 사이좋게 세계를 여행하면서 남편 연주회를 하면 꼭 옆에 비서처럼 따라다니던 그 윤정희 씨의 모습이 선해가지고 제가 고참 기자로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의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씩 기사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던 월간조선 등을 통해서 이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1999년 11월입니다. 벌써 24년 전이네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때 우종창 월간조선 기자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어떻게 박인경 씨가 아무리 프랑스 국적 취득자지만은 이렇게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북한 공작원이든지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자로서 납치 사건 미수에 관여했는데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쓴 기사인데, 우종창 기자가 쓴 기사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몇 달 전, 그 몇 달 전이니까 1999년입니다. 한국일보 김성우 논설위원이 그의 고정 칼럼 김성우 에세이에서 한 여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 여자 이름은 박인경. 칼럼의 제목도 박인경 씨의 경우라 했다. 박인경 씨는 타계한 재불화가, 프랑스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재불화가 이영로 씨의 두 번째 부인이다. 40여 년 전인 1958년에 이화백과 같이 프랑스로 떠나 줄곧 거기서 생활하다가 1967년 동백링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983년 남편 이영로 화백과 함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등을 돌린 그녀는 1994년 서울에서 열린 고암 이영로 5주기 전 참석을 시작으로 자유롭게 입국하고 있다. 고암의 아내 박인경 씨를 겨냥하여 한국의 대표적 논객 중 한 사람인 김성우 논설 고문이 장문의 에세이를 쓴 까닭은 칼럼 첫 문장에 나온다. 김성우 씨의 칼럼을 인용합니다. 얼마 전 KBS ETV의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란 프로에서 고암 이영로 씨의 10주기 추모 전시회에 참석하러 파리에서 와 있던 부인 박인경 씨와의 대담이 장시간 방영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 씨는 1977년에 있었던 백근우 윤정희 씨 부부의 납치 미수 사건을 묻는 질문에 나도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본인들이 알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기껏 이 말인가? 요게 김성우 고문이 쓴 내용입니다. 이걸 인용한 우종창 기자는 김성우 고문이 박 씨의 말에 깜짝 놀랐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다. 1977년 파리에 거주하던 피아니스트 백근우 씨와 영화배우 윤정희 씨 부부가 박인경 씨가 주선한 연주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스위스 취리 공항을 거쳐 공산국가 유고에 들어갔다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될 뻔했으나 가까스로 탈출하여 파리로 돌아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일보 파리 특파원이었던 김성우 고문은 현지에서 그 사건을 취재하고 박인경 씨와 일문일답을 한 유일한 기자였기 때문이다. 백 씨 부부 납치 미수 사건을 현장에서 취재한 김성우 고문은 칼럼에서 이때 박인경 씨는 백근우 씨를 유고의 연주회에 초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회피했다며 당시 사건의 자초지종으로 미루어
북한의 공작이 아닌 것도 아니었고 박 씨가 그것을 절대로 모를 일도 아니었다. 자신이 알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은 사건 경위에 나타나는 수많은 의문점은 차치하더라도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위한 파리 주재 우리 대사관의 소환에 왜 불응하고 5개월 동안이나 파리에서 자취를 감추었을까? 라며 박 씨의 분명치 않은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고문은 정부는 백건우 씨 일가의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해 박 씨가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양심범의 입장이라면 그런 대로 태도를 분명히 천명한 뒤라야 입국시키는 것이 옳다. 박영경 씨가 아직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우리 사회를 속이는 일은 위조 여건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도 그 뒤에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월 1일자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6월 1일. 지난 5월 3일 대전에서는 이영로 미술관 개관식이 있었다. 부인 박영경 씨가 명예관장이 되었다. 이 개관식에는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박영경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니, 윤정희, 백건우 씨,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영화배우를 북한으로 납치하는 공작에 가담한 여자가 우리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대전시가 2층 미술관 건립비 예산 약 80억 원의 거의 전부를 댔다고 한다. 박영경 씨는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인사를 할 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영로 화백의 부인인 박영경 씨는 1977년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고 윤정희, 백건우 부부를 납치하기 위하여 당시 공산국가이던 유고로 두 사람을 유인했던 사람이다. 이 기사는 조갑제닷컴에 실렸습니다. 북한 정권도 이 범행을 자신들이 기획했음을 시인했다. 북한 정권의 하수인이 어떻게 납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명사대접을 받고 있는가? 북한 정권의 납치 공작에 가담했던 인물이니 지금도 북한 정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보부 시절부터 박영경 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단정해왔던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 예술엔 국경이 없지만 예술인에게는 국경도 있고 법도 있다. 우리나라 예술인은 간첩 반역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법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2년 전에 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2021년 10월 19일 연합뉴스는 고함 이영로의 부인이자 한국 현대미술계의 주요 여성 화가인 박인경 화백의 작품이 이영로 미술관에 전시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류철하 이영로 미술관장은 만 95세 나이에도 신작을 그려내는 박인경 화백의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전시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박인경이 윤정희 백건우 납치 사건 관련자임을 적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월간조선 2003년 7월로 기사 제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무종천 기자가 썼는데, 대특종 북한 윤정희 백건우 납치 공작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주 유고 북한 대사가 유고 정부에 대해 윤정희 백건우 부부 납치 공작을 시인한 외교문서가 발견되었다. 는 내용입니다. 요점은 윤정희 부부 유괴를 계획했던 것은 자그레브 주재 북한 영사관 동지들이 아니라 평양에서 온 그룹이다 라고 주 유고 북한 대사 정광순이 유고 공산당 행정위원 비디치에게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게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붕괴된 다음에 바로 자그레브에 있던 자그레브 주재 미국 영사 크리스텐슨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은
윤정희 부부를 납치하여 평양으로 데리고 갈 북한 비행기가 자그레브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윤정희 부부를 자그레브로 유인했던 북한 공작 협조자 박인경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도 한국을 왕래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박인경, 윤정희, 백근우 세 사람이 한 그룹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좀 가난한 백근우 씨를 어떤 부자가 초청해가지고 연주를 듣고 싶어 한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간 것이 자그레브였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어떤 별장 비슷한 데로 내렸는데 백근우 씨가 아무래도 끄림칙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 건물로 들어갔더니 동양인들이 몇 사람 뛰어나왔습니다. 아차 해가지고 빨리 달려서 대기 중이던 택시를 타고 그 세 사람이 이영로 부인 박인경 씨 그리고 윤정희 이 세 분이 자그레브 시내로 돌아와서 그때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던 백근우 씨가 미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이 사건, 1977년 7월에 있었던 이 사건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지금 윤정희 씨 부고 기사를 내고 있는 한국의 이 건망증 많은 언론 기자들, 바로 여기에 파고드는 것이 좌익의 공작입니다. 아무리 국력이 좋아도 정신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불균형으로 해서 큰 곤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국정원이 작심을 하고 민노총 심장부로 침투한 간첩단 사건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정희 씨 부고 기사를 전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납치 미수 사건을 쓰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